상증법 이건 시행령 개정 내용이에요. 법인의 가업상속공제나 이제 그 주식 증여, 가업으로 물려줄 주식을 증여할 때 그게 법인의 사업무관 자산에 대한 범위인데요. 업무무관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그 상속공제나 증여공 이렇게 특례 안 둔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 중에 업무무관 자산에서 그 임대형 부동산 이런 게 있는데요. 직원의 사택은 제외한다는 거예요. 그다음에 대여금도 있는데요. 임직원 학자금이나 주택자금은 제외한다는 거예요. 그다음에 과다보유 현금도 있는데요. 그 업무무관 자산에는 직전 5년간 그 현금의 1.5배 초과액인데 근데 그게 2배 초과액으로 해서 이게 이제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를 축소시켜주는 내용으로 간다는 거죠.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 사업자도 가업상속을 해준단 말이에요. 예, 뭐 참고로 일본은 법인만 해준다. 우리는 개인 법인 다 해준다. 예. 이제 근데 뭡니까? 그 주식은 법인 쪽이니까 증여는 또 법인 쪽으로 하는구나. 뭐 이런 거죠, 뭐. 근데 어쨌든 개인 사업자의 가업상속 공제대상 자산에서 그 가업용 자산의 범위에서 토지나 건물 기계장치 빼주는데 비사분 토지라면 그거는 가업상속 공제대상 아니다라는 거예요.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뭐 돌아가신 피상속인이든 상속받은 사람이든 배우자 제외하고 이제 그 둘 다 1세대 1주택이 돼야 되는데요. 근데 이제 그런 직계비속이 1세대 1주택자가 돼야 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도 물려받는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? 그 나는 이제 나의 배우자가 내 아내가 뭐 소수지분 상속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럼 유주택자 아니야? 라고 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. 이거 억울하잖아요. 또 피상속인도 예전에 이제 소수지분 갖고 있으면 1세대 유주택자 아니야. 그런데 그거 지분 안 봐. 라고 해서 상속인 등 피상속인 등의 소수지분은 갖고 있는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안 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. 이런 내용이에요.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. 뭐 표현을 합리화했다. 뭐 이런 거. 그다음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. 특정법인을 통해서 이익을 이제 뿌리는 것이 하나의 절세법처럼 돼서 많은 이제 그 컨설팅 법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. 거기 이제 내국 법인이 특정 법인 뭐 이렇게 돼요. 외국 법인으로 만든다 이 식으로. 참. 그래서 외국 법인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의제 규정이 되다 보니까 참 웃겨요. 의제 규정은 그 요건이 딱 맞아야 적용할 수 있잖아요. 요건이 안 맞으면 적용할 수 없으니까 요건이 안 맞는 룸을 찾아내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. 정말로 그 부의 무상이전이 아닌 거는 잡아내지도 못하면서 부의 무상이전이 아닌 거는 과세를 혹시 할 수도 있고 부의 무상이전이 맞는데 요건을 피해서 하면은 못 때리고 참 그런 것들을 뭐 정부도 그렇지만 사법기관도 판단할 때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공익법인 주계적 감사 이런 거 뭐 공익법인 관련한 건 넘어가시고요. 그다음에 우리 한계 감정기간 평가가 가능한 자산의 분양권 포함 이거 되게 좋죠. 왜냐하면 감정평가사님들은 좀 안 좋아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무슨 부동산을 평가하려면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나 감정평가사를 써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 비용이 2배가 드는데 예외적으로 하나만 가능한 게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토지, 건물, 주택, 오피스텔이었거든요. 그거 아니고 입주권, 분양권은 뭐 2개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그런데 분양권은 공급가액이래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분양권은 하나만 해도 되라고 했으니까 이제 평가 수료가 좀 안 될 것 같아요. 한 군데. 근데 이제 입주권은 그런 규정이 안 바뀌었어요. 없어요. 그다음에 담보신탁계약의 평가방법 합리화. 이것도 그렇잖아요. 담보신탁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. 이게 말이 신탁이지. 이게 내가 담보로 부동산 주고 돈 빌리는 거잖아요. 내가 돈 빌렸어. 그러면 보통 담보신탁이 아닌 그냥 내가 담보권 설정 대상 자산은 어때요? 내 자산의 시가와 그다음에 내가 이제 담보된 채권가액 중에 큰 금액이 평가액이잖아요. 담보신탁도 이게 담보권 설정이 아니고 아예 소유권을 이전해줘서 그런 식으로 담보신탁이라고 소유권 이전해주는 거고 나중에 빚 갚으면 돌려받는 거잖아요. 그거를 똑같이 당연히 채권액하고 그 내 부동산의 시가랑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해야지. 뭐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. 합리가. 그다음 가업상속공제사는 업종 확대로 그 소상공인에 따라 100년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100년 가게 하면 들어본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막 강원도인데 뭐라면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100년 가게 마크 딱 해주고 그런. 근데 음식점은 원래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죠. 일반적인 음식점은. 근데 100년 가게가 더 이렇게 뭐 그렇게 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해서
세금을 상속세를 좀 덜 낼 수 있다. 뭐 이렇게 하는 게 새로 들어왔다. 예. 부결된 내용을 이렇게 많이 좀 써놨는데요. 이게 너무 신문지상에 많이 나와가지고 될 것처럼 하다가 저는 사실 안 될 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부결된 것 중에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징여의제 범위 확대가 있었어요. 아까처럼 이게 의제 규정이다 보니까 자본 거래를 통해서 특정 법인에다 이익을 쏴가지고 막 그 부를 무상이전하는 방법들이 좀 이용되고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도 이제 아는 거죠. 자본 거래를 통해서 했어? 그럼 이거 늘 거야. 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올해 또 중간에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요. 부결됐지만 바뀌어야 될 항목 중에 하나고. 예, 거기에서 다 그 뭐 저기 뭐 예. 또 종부세법